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서 모두 980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객 화물 운송업, 식품 접객업, 생계형업, 운전 면허와 같이 행정 제재가 내려진 것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 그리고 공무원 징계 사면까지 해서 모두 45만 5,398명에 대해서도 이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발표한 것에 따라서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해서도 신용회복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 사면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면 대상에 뉴스에 한동안 오르내리던 분들, 정치인분들, 경제인분들 이름 여럿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먼저 주요 공직자들 설명을 해드리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대열 지영관 기무사 참모장 등 모두 980명 특별 사면이 됐고, 이 외에도 이우현, 김승희, 심기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 그리고 경제인도 5명 있습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G 회장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같이 언론인 4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설 특별 사면 내일 0시를 기해서 발효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공개되죠? 맞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오늘 공개됩니다. 정부가 제시할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이 유력한데,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적어도 50% 이상 늘리는 그런 방안입니다. 예. 오늘 소집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확정되고 발표될 예정인데, 이 심의위는 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또 각계 위원이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면 안건이 통과되는데, 이 위원 24명을 좀 살펴보면 증원에 찬성을 해왔던 정부 측 위원, 그리고 환자단체 연합회처럼 소비자단체 위원들이 다수 구성이 돼 있어서 증원안이 아마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그 점 강조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035년까지 약 1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 인력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 의지 다시금 밝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의료계의 반발까지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의사협회는 지금 의대 증원 확대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그러고 있죠? 네, 의협이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했군요. 네, 예.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에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혜연 설문조사 결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소속 전공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의 무려 88.2%가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요? 맞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이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어제 이 대표가 이 방안을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밝혔고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여기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의총에서도 무난히 추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와 함께 준위성정당 준비에도 돌입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은 결국 위성정당 금지 입법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마지막까지도 위성정당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소수정당 배려를 위해서 기울인 노력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국은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통해서 의회 독재 계속하겠다는 거다라고 비판하면서 병립형 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과연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후진적인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멋지게 이기는 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지 지켜보겠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위성정당의 앞번호 기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이 무르익고 그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자 등이 나오면 이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죠. 지금 인터넷에 뜨거운 얘기입니다. 부영그룹에서 아이 낳으면요 1억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또 1억 원을 줬는데요. 예. 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에 태어난 직원의 자녀에게 현금 1억 원 지급하는 아주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어제 열린 시무식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그래서 어제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모두 합쳐 7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출산 자녀 1인당 1억 원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파격적인 1억 원의 수당 지급을 결정한 회사는 부영이 국내 처음입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3가족 그리고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2가족은 각각 2억 원씩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예, 직원들이 받는 거군요. 네. 예. 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죠. 이 밖에도 여러 출산 장려책 내놨다고요? 맞습니다. 부영그룹은 앞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대학의 학자금 지급하고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하고 자녀 수당까지 지급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 회장은 이렇게 출산 장려금 제도가 국내 기업 전반에 확대돼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출산 장려금을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돼서 직원의 혜택도 줄어들고 기업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직원의 출산 장려금은 기부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리고 지급된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서 기부금 공제로 차감을 해주고 받는 사람의 세금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되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의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 장려금을 주거나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법을 조금 손 봐주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군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